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랄라입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불금. 불금은 공부합니다. 불금은 공부해야죠. 네, 도서관 가야죠. 네, 도서관 가야 합니다. 웅 씨는 네. 살면서 이 강의, 이 수업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살면서 내 인생 최고의 강의? 네. 휴강이요. 휴강. 네. 그 휴강을 통해서 뭘 느꼈죠? 기쁘더라고요. 만세 불렀어요. 만세 불렀어요. 네.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장기자랑 시간. 아, 장기자랑 시간. 웅 씨도 장기자랑 하셨어요? 아,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오! 네. 정말 그 장기자랑 시간에 선생님이 입안에서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제 여제 임대웅이에요, 임대웅. 저를 다 추천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말을 하면 시켜야 되는데 별로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건 뭐지? 네. 분명히 내 인생 최고의 강의 있었을 겁니다. 네. 히랄라 씨는요?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도 나한테 큰 깨달음을 줬던 강의. 바로 대학교 4학년 때 들었던 마지막 수업. 사랑이란 수업이었어요. 네. 웅씨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주고 뭔가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은 달랐어요. 분노, 전쟁 속에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도 헬레네와 파리스의 사랑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고 단테의 신곡 또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면서 발생했고 동학농민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통해서 저는 인류의 역사가 사랑해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집중하셨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최고의 강의 봤는데, 수업 받을 때 우리 눈빛이 중요합니다. 수업 받을 때요? 네. 반짝반짝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럼요. 11월 6일 금요일 정오를 부탁해 반짝반짝하게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듣고 왔습니다. 매주 불타는 금요일마다 우리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공부를 하죠? 히랄라 선생님과 웅이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왜 불러? 어제 라디오 들었어? 아니, 안 들었어? 난 일찍 자. 몇 시에 자는데? 8시. 저기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아, 싫어! 수업 싫어! 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살펴볼까요? 웅씨! 지난주 선생님 또 나오셨네.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네. 웅이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 정말 오랜만에 공부해서 지난주에 배운 거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소선호. 소선호.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죠? 소선호요? 여장부였어요. 뭐와 뭐를 세웠죠? 고구려, 그리고 백제. 오. 네. 진주성 전투의 부녀자들도 배웠고 네, 행주산성. 네. 부녀자들 배웠고, 그리고 국채부상운동? 우리 기생 있죠? 이름이? 앵두. 앵두. 아닌가요? 앵무였죠? 네, 앵무.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님. 이렇게 만나봤죠? 네. 네. 남성 이데올로기 하에 은폐됐던 역사, 그 여성 주인공들을 만나봤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남성 이데올로기 하에 부각된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대로 부각된 여성의 역사요? 그렇군요. 되게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그 첫 번째. 웅이는 현모양처 알아요? 현모양처 알죠? 네. 현모양처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현모양처 하면요. 김혜자 선생님이요. 김혜자 선생님. 그래, 이 맛이야. 김혜자 선생님이요. 김혜자 선생님이 현모양처에. 그럼요, 현모양처죠. 30년 동안 현모양처 하셨는데. 네, 네. 좋습니다. 또 떠오르는. 도시락도 맛있게 만드세요, 우리 김혜자 선생님. 그러면 웅이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는 어떤 사람이죠? 김혜자 선생님처럼 정말 인자하고, 그리고 눈이 좀 약간 처지고, 네. 그래야 인자한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질고, 그런 어머니이자 아내. 아닌가요? 네. 도시락도 잘 만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네. 다시다도 잘 만들고요. 네. 현모양처의 의미, 뜻을 풀이하면 어진 어머니와 동시에 착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현모양처, 많은 남성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현모양처 사상이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까요? 언제요? 이런 거는 유교적 윤리관 아닌가요? 네. 맞아. 맞아. 이럴 때는 무조건 조선이라고 하면 한 절반은 맞더라고요. 네, 정답.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조선 19세기 말에 개항과 더불어서 이 서구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현모양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현모양처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오히려 그 과거의 이야기 같은데 의외로 조선 근대화와 함께 들어온 게 이 현모양처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군요. 네. 이 현모양처라는 어휘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거는 1906년이에요. 만세보 예. 신문에서 등장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정말. 네, 얼마 안 됐죠. 한 100년? 100년 네. 조금 넘었죠. 이 현모양처 사상이요. 여성을 전통사회로부터 해방시키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복종과 인내만 해야 했는데 이 현모양처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신사임당처럼 똑똑한 어머니가 나올 수 있었고 비록 조건은 있었으나 남녀 평등이 주장된 거는 상당히 혁명적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 현모양처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신사임당인데 네. 5만 원권 집회 주인공이기도 하죠. 맞아요. 5만 원권 집회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요? 저는 잘 알고 있죠. 언제죠? 저 이거 5만 원권 나오는 날 기다려가지고 은행에서 이거 새 돈으로 받으려고 얼마나 제가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언제 발행됐죠? 2009년이죠. 2009년. 땡! 아닌가요? 네. 너무 아는 척했어. 2007년 11월 5일입니다. 2007년이에요? 제가 이제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네요. 네. 이 신사임당을 선정하게 되죠. 5만 원권 집회의 주인공으로. 네. 근데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을 한 명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성을 넣어야 하냐가 중요한데 신사임당이 화폐 인물이 되는 건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뒤처졌다는 걸 보여준다. 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래요? 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권의 주인공은 신사임당이죠. 네. 네, 이런 현모양처가 남성 이데올로기 하에 부각된 역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현모양처는요. 여자친구들 초등학교 때 꿈이 뭐야 그러면 현모양처 적는 여자친구들 정말 많아요. 정말요? 정말 많아요. 누가 그러지? 현모양처가 다들 꿈인데. 그래요? 저는 전혀. 오늘도 뉴스 보니까 네. 연예인
사람들 보면은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네. 그게 아마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다. 이런 거랑 맞을 거예요. 맞아요. 소소하고 소박한. 네.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일 힘들죠. 네. 다음으로 연려도 있는데요. 네. 연려와 열부 차이점을 혹시 아나요? 같은 말 아닌가요? 둘 다 히어로. 히어로? 여성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 연려는요. 네. 혼인 전에 약혼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뒤를 따라 죽는 여자를 네. 말하고요. 열부는 기혼녀로서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부인. 그러니까 아주 절개가 굳은 그런 네. 여자를 말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정절윤리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오히려 남녀관계가 자유분방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선 건국 이후 여필종부, 여필종일 여자는 반드시 한 남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게 권장되면서 정절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칠거지약이란 게 있어요. 칠거지약이요? 칠거지약이 뭔지 알아요? 오늘? 칠거지약이 뭐죠? 뭐 7가지 그런 지약인 것 같은데. 지약이 뭔데? 7가지는 맞아요. 네.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네.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부정한 행위. 네 번째, 질투. 다섯 번째,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훔치는 것. 네, 이 7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든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고요? 네, 쫓아낼 수 있고 여성이 이렇게 해당이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칠거지약입니다. 와, 칠거지약. 정말 나쁜 그런 7가지 사항이네요. 네, 여성들에게 네. 했던 그런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쫓아내고. 근데 이런 게 좀 현대에도 조금은 있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들 낳으면 더 좋아하고 이런 게 다 그렇군요. 반영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재혼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지만 네. 이 당시에는 재혼에 대한 규제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재혼하기가 어려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재혼한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재혼한 사람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게 하고 관로에 금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는데 철저히 맡게 됩니다. 네. 연려열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재혼한 자녀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이 연려열부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례, 연려의 사례인데요. 동국여주 승남에 보면 연려 양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양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자 그 관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억지로 떼어놓으면 또 가서 안고 울고. 그러다가 때마침 비가 와서 집 앞 강에 물이 불어나서 양씨는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되고요. 조카들이 달려들어 건져냈으나 결국에는 남몰래 또 목을 메어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연려의 모습이었죠. 네. 또 열부의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 아팠던 거예요. 네. 많이 아파서 이웃 부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웃 부인이 말하기를 산 사람의 피와 살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얼음으로 몸을 씻은 다음에 뜰에 자리를 펴고 북두칠성에 빌고 나서 곧 방으로 들어가 칼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흘러나오는 피를 남편의 입에 떠주게 되죠. 와. 좀 시긴 무섭죠. 식인이라뇨. 식인은 네. 아니지만. 식인이라뇨. 네. 그리고 또 그 살을 베어내서 잘게 썰어요. 잘게 썰어서 볶아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와. 이렇게 하니까 정성이 지극해서 하늘이 감동했는지 새벽이 돼서 남편의 목구멍에서 가늘게 물을 찾는 소리가 들리고 또 물을 먹게 되고 남편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당시 이 부인이 임신 중이었대요. 네. 근데 상처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혹시 남편이 알까봐 딸과 머슴한테도 절대 내 살이 아니다. 네. 내가 먹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했으나 결국에는 말이 새어나갔죠. 네. 남편은 이를 알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연려와 열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느낀 점이 좀 있어요. 네. 참, 이 조선시대 이전에 그 여성들의 지위. 그 여자가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남성에 종족된 그런 존재였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를 보필하고, 방금 그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집안 건사하고, 칠거지약도 보니까, 그냥 아들 낳지 못하면 내쫓기고, 네. 그래서 여자가 그 주체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 100년 전 일이잖아요. 네. 참 100년 만에 그래도 많이 세상이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웅이 학생은요. 웅이 학생의 소감을 네.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제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더 여성의 지위나 이러한 선입관들이 잘 풀어져 나가야겠죠. 네. 재혼 아까 얘기했는데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선 시대에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려전 끼고 서방지라기라는 이런 속담도 있을 정도로 특히 조선 양반 사회에는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요. 박지원의 단편 소설 호질. 읽어봤어요? 네. 아니요. 이 내용 보면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마을에 과부가 된 동리자라는 미인이 있어요. 네. 20여 년 동안 수절한 것으로 연려산까지 탄 바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의 몸에서 난 성이 다른 아이가 무려 5명. 그리고 그들은 각기 엄청난 보수로 매수당한 몸종의 손으로 비밀리에 뿔뿔이 흩어져서 길러졌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 고을에서 존경의 대상이던 북곽 선생. 이 사람은 학덕 높은 성인군자로 평판이 자자한데 어느 날 이 동리자와 북곽 선생이 밀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탈로가 나고 그들의 평판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그 줄거리가 이 호질에 실려져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에 가는 건 아니죠? 좀 비슷하죠, 내용이. 네. 이게 하나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례도 적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소설이 부인들의 남편에 대한 절개와 정조가 이상적인 가치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현모양처, 연려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이 열부가 결국에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돼요? 네. 죽으면 네. 뭐가 되죠? 죽으면 구미호가 되겠죠.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네. 우리 여름만 오면 이 귀신 우리나라의 대표 귀신으로 많이 나오죠. 네. 뭐죠? 알 것 같아요. 고스트. 네. 처녀 고스트. 처녀 고스트. 네. 맞아요. 처녀 귀신. 네. 이 처녀 귀신 미국에 가면 좀비가 있고 드라큘라가 있고 또 중국에 가면 강시가 있고 이렇게 다들 대표적인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귀신은 처녀 귀신인데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운데 이 귀신은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는 거의 없었대요. 귀신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이 사료를 보면 조선시대에 유독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사대부,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열부가 되기를 강요당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에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장화홍련 소설 알죠? 네네. 거기도 보면 장화홍련이 나타나서 사또나 나으리한테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녀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나으리, 사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성들이 대변을 하고 우리는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더 부각을 시켰던 거죠. 네. 그런 소설을 통해서. 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남성 이데올로기 하에 부각된 여성의 역사. 첫 번째 뭐였죠? 열려. 네, 열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모양처. 네. 세 번째는 처녀귀신.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남성적 이데올로기 아래 강요되었던 여성의 상들이죠. 아까 소감 짧게 말했는데 수업을 통해서 느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네. 네. 참, 우리 여성들, 이승에서의 삶이 고생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네. 더욱이 또 남편 죽고, 그러면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그런 문화에서 여성 혼자 살기란 쉽지 않아서 차라리, 따라서 자결했다. 네. 또 이러면 또 연료로 되기도 하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고생이 많다. 네, 그래서 죽음을 드립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죠. 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취적인 여성들의 활동삭은 역사 속에서 흔미해지기 마련이고 정조를 지킨 여성들의 기록은 부각돼서 후대까지 내려오고 칭송을 받고 있죠. 이것은 남성과 사대부들이 이 후자의 여성, 정조를 지킨 여성이 오래 기억되기를 희망하며 이들 위주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는 결코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내용에는 사실로서 변하지 않는 역사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라는 역사가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므로 역사를 전달할 때 또는 이렇게 역사를 접할 때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실을 전하는지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하고요.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두 눈 똑바로 뜨겠습니다. 똑바로 떠요. 수업 끝났다. 아유, 끝났다. 네. 네. 네, 끝났어요, 선생님.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드릴까요? 키스 여자이니까? 네, 키스가 부른 여자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이 네. 노래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여자 학생들이 이 노래 부르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런 노래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아유, 저는 대학교 때였어요. 네, 네. 굳이. 네, 오늘 역사,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부각된 정절을 지킨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선마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5만원권 쓰이는 용도도 찜찜, 비타오 100박스 같은 최초로 들어가는 여성이 신사임당이라는 것도 비판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희생적인 어머니상 때문에 화폐에 올라간 것이라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이제 그만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마님 의견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가부장적 싫어요. 네. 맞아요. 근데 웅씨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좀 네, 좀 있을 필요가 있을 있어요. 필요가 오히려 반대로. 네. 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노랑윤성님께서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손을 번쩍 드시네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랑어님께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군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랑어님 배가 고프시다고 라면 하나 끓여야 되겠네요. 맛있겠다. 라면 먹고 싶네요. 갑자기. 맛있겠습니다.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오늘 11월 6일 금요일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진행해봤죠. 네. 네. 오늘도 영어 한마디 하고 맞춰야겠죠? 네, 오늘 영어 뭔가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80% of success is showing up.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네. 뭔가 이거 재치가 있고 재밌는 걸로 봐서
네, 재치 있는 사람이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한 말이죠? 우디 알렌. 아, 역시 우디 알렌 아세요? 영화군요. 우디 알렌 제가 정말 좋아해요. 우디 알렌 영화 정말 좋아해요. 아. 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웅 씨는요? 저 개근상 한 번은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네. 일단 성공 못했는데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네. 저희는 언제 오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죠? 다음 주 월요일 네. 12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 메리메리 오늘은 신나게 놉시다. Stay tuned, check it out, tune check it out, tune check it out, check.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 가득 쌓인 업무 때문에 쉴 틈틈틈 없어졌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